자, 이제 또 개장이 한 23분 남았네요. 아, 어제 하도 유산균을 많이 먹어 배부르더라고요, 그거. 네. 그래서 그 불가리스 관련된 종목으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네. 변기가 깨질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시장에 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부분이죠. 이상하게 네. 편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속상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시니까 굉장히 많이 그건 좀 계시죠. 민감하니까 피해 가도록 하고 하여튼 너무 이제 소문에 추종하는 그런 묻지마식 매매는 지극히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또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그게 또 2, 3일 전에 또 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좀 예.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료가 노출이 네. 좀 됐잖아요. 코인베이스의 네. 상장. 네. 그것도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 IT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대만 TSMC 정전이 잠깐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기술자의 실수라고는 하는데 곧바로 복구가 됐다고 하고 뭐 계속 그 반도체 쇼티지는 뭐 이어지잖아요. 네. 지금 이게 되게 그 뭐랄까요? 이게 좀 모순된 게 좀 있습니다. 반도체는 누구는 없다고 하는데 네. 반도체를 계속 생산은 하고 있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또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바라보면은 더 부르면 야, 너희들 나올 때마다 슈퍼 사이클 진짜 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주가는 그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쪽과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가고 있는 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지금 코스닥은 1000이 넘어가고 거의 3200에 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사실상 뭐 한 뭐 3000선에 머물러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관련돼서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를 준비하신 게 있죠? 네, 네, 역발상의 구간? 네, 역발상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결론은 역발상을 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향후 시장에 다시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미리 드리고 네. 좀 말씀을 좀 뭐 수급 얘기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처럼 시장의 가치를 분석하시는 분들과 저처럼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지점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좀 시각의 차이라고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은 호재가 있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만큼의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까 우리 항생제 얘기하듯이 이 주가에 내성이 생기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기 마련이고 이게 네. 오늘 미국 그 슈퍼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미국 금융주들이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금 뭐 두세 배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또 두세 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이거는 과연 2분기, 3분기가 작년 대비 그 정도의 속도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밀려가는 거고 나쁘지만 더 나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는 반등을 하는 게 이제 원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나오는 바이오의 반등은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조금 안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는 데서 오는 수급 유입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코인 쪽에서 좀 들어왔더라고요. 또 코스닥 쪽에 거래 대금 같은 걸 또 놓고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우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쨌든 경기 민감 섹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화학, 뭐 철강, 뭐 소재 이런 쪽 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호실적이 나오는 1분기 실적 전후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모멘텀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하나 곁들여지는 게 또 이제 공매도의 시작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간 상승이 좀 상당히 더뎠고 그리고 이미 실적의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을 잠정 실적 발표로 줄여놨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장비주들 이런 장비나 소재 쪽에서 이제 서서히 저점을 높였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의 반도체 빅2도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모두가 좋은 시각을 갖고 모두가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경기민감 쪽은 오히려 이 실적, 좋은 실적과 좋은 전망에 약간의 차익 실현과 좀 쉬어갈 가능성을 좀 보이고 오래 쉬었던 반도체 쪽이 오히려 시장의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 3,300선까지는 좀 열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자리에 가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3,200을 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힘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좀 좋은 시각을 갖고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매수를 했었던 곳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쪽이 조금 가라앉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뭐 LG전자 이런 IT 쪽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또 지수는 좀 점진적인 속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점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서 다시 기술주들이 물론 오늘 뭐 테슬라 이런 게 일부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만 반등하는 속도가 남다르게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빨리 올라왔고 이런 가치주들의 또 미국 조정이 또 나왔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다시 IT 쪽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 지금 이 이제 공매도 그리고 이제 뭐 델타 해징 또 파생 시장 이런 쪽을 조금 이제 자세히 아시는 분은 그간 우리가 공매도가 안 됨으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할 수 없이 둘겨 맞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워데이션 시장이 1년 넘게 지속이 됐었던 점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나아질 수 있는 좀 역설도 좀 존재합니다. 그건 뭐 파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 다른 것들을 죽이지 못하니 가장 대표적인 거를 좀 붙잡아 둠으로써 이제 공매도의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데서 왔던 그런 좀 안 좋았었던 수급이 일부 좀 풀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활성화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덕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역발상,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아직도 좋고 2분기도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1분기 실적을 전후해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일부 나오고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반도체 쪽이 다시 중심에 서면서 뭐 좀 시장에 좀 수급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수나 또 방향성은 이 두 개가 중심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좀 IT 쪽을 뭐 4월 말까지는 저는 좀 중심에 놓고 좀 보고 싶고 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가속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AP 시스템이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성을 좀 띠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어떤 좀 소부장 관련된 네. 종목들도 지속적인 강세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중은 집중 AP 시스템 좀 보도록 AP 하겠습니다. 시스템. 네. 쭉 말 안 끊고 들어봤는데 약간 졸리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조금 평이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좀 딱 와닿는 화끈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제 아주 유산균에 뒤어가지고 잠깐 갔다 올까요? 네, 네. 나오시죠. 좋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관심 리스트 오늘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제하고 달라진 건 무엇인지 권재현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개장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주가 조작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잡죠? 방법이 다 있죠. 있겠죠. 일단은 수익난 계좌들을 정리합니다. 주가 조작을 하고 이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죠? 매매했던 그거를 전수 검사를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또 이제 IP를 묶어요. 네. 동일 IP 쪽에서 나온 주문들. 그다음에 통신 기록 에리어를 네. 묶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네,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인물 연관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겠네요. 불법 매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녹록하게 시장이 지켜보는 바가 많겠다라는 거. 하여튼 이 얘기는 뭐 본론은 아니고 공정하게 매매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 가볼까요? 네.
이제 역발상의 전략의 약간 연장선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좀 거들떠봐도 되지 않을까. 5G. 5G. 네. 엊그제 이제 원웹과 그 스타링크 위성이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 뭐 한 50m의 간격을 두고 우주에서 위성이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둘 다 통신 위성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통신 위성들을 지금 본격적은 아닙니다만 좀 시험 삼아서 좀 발사를 하고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6G를 향한 네. 이제 한 단계 통신 위성, 저궤도 그렇죠. 위성들. 저궤도 통신 위성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 뭐 원웹이나 또 스타링크가 쏘아 올리려고 했던 거에 뭐 100분의 1도 아직은 뭐 쏘아 올리지는 않은 단계입니다만 이제 서서히 시험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왜 5G 말씀을 좀 갑자기 드리냐면 이 형편없는 실적을 낼 겁니다.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나빠지기도 어려우면 주가는 반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연된 수준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5G망이 깔리지 않으면 6G는 구현이 안 됩니다. 우리 네. 5G를 사용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5G가 잘 안 되는 음영 지역에서는 4G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6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너뛸 수는 없나?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사실 5G와 6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슨 속도나 뭐 위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거를 2D로 가느냐 3D로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드론이나 뭐 이런 좀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제 통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D와 3D의 어떤 차이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가 밑을 가는지 위를 가는지 내비게이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게 6G처럼 되면 이제 위치까지 내가 몇 층에 있는 것까지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 이거는 5G망이 없으면 사실상 상당히 이제 한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6G가 구현이 되면 우리 휴대폰과 위성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지상에 기지국. 있는 그런 이제 안테나와 증폭기와 이런 지상에 있는 망을 접속을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5G가 구현이 되지 않으면 6G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통신 인프라에 들어간 예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2분기부터는 어쨌든 작년에 못 냈던 그런 이연된 발주가 좀 나오면서 5G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수 있겠고요. 지금처럼 아무도 5G를 얘기 안 하는 이제 이런 이 통신 쪽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주가는 매수를 하는 거죠. 원래 주가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관심들을 다 몰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일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거들떠도 안 보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거들떠 봅시다라는 게 5G 그러니까 주제군요. 뭐 이제 좀 심하게 말씀하면 좀 방송 나오는 쟤네들이 얘기할 때는 주가 팔 때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나 좋다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또 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비중을 줄여가는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런 역발상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 반대로 봤을 때는 지금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게 뻔한 5G에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좀 담아가는 전략이 저는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6G의 구현이 이제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구현이 좀 된다면 어쨌든 이걸 가능한 국가는 몇 안 됩니다. 사실상 뭐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북미 지역 몇 개 그리고 뭐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이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사실상 이제 요 정도의 이제 나라들에서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요게 또 따지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또 이제 국내 통신사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수주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5G에 대한 시각은 지금 바로 돌리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에 상관없이 이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증폭기, 안테나, 뭐 케이스,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거의 주가 5G 위치도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굉장히 낮죠. 뭐 지금 실적도 뭐 상당히 안 좋을 게 다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매매에 있어서는 하여튼 강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으로는 이 뭐 에이스테크, 뭐 KMW, 서진시스템, 인텔리안테크, 다산네트워크 뭐 이렇게 5 종목 여러 개 있습니다만 네. 이게 하나만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 다 같이 2, 3% 그룹으로. 5% 오르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을 딱 말씀드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들의 전반을 좀 다 거들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는 저는 이따 유튜브를 위해서 하나를 빼놓고 네, 서진 오늘도 유튜브 하세요? 네네. 네. 뭐 누구랑?
뭐 혼자 해보려고요. 네. 선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하이테크는 아닙니다만 이제 일부 이제 케이스로 볼 수 있죠. 이제 통신 장비 케이스 그리고 이제 그 ESS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배터리 쪽에도 또 겸용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손쉽게 또 매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 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못 나왔던 그런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무조건 높기 때문에 네.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다시금 가속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모두가 좋다고 하는 뭐 건설, 건자재, 뭐 또 뭐 코인 관련된 뭐 이런 쪽도 물론 단기적인 매매로는 상당히 좋지만 좀 호흡을 가다듬고 좀 신규 매수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찾으신다면 이제 좀 거들떠 볼 수 있는 5G 쪽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브로커의 차원에서 좀 그러네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상당히 또 다양한 의견일 수 있고 네. 역발상이라는 걸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 있는 곳에서 옥석을 좀 네, 잘 구별하는 오히려. 5G. 예, 그렇죠. 네. 더 이상 나빠질 때도 없어요. 그러면 네. 주가는 반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국지적인 리스크가 좀 있긴 있는데 이제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 얘기가 있고 네. 오늘 북한의 이슈가 있습니다. 태양절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파악된 저희 정보 사항에 의하면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방산 쪽이나 이쪽으로 몰려가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아직 포착이 안 됐어요. 네. 잠수하면 이게 자꾸 기우뚱기우뚱거린대요. 네. 아니, 뭐 제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정비는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카카오 이제 재상장이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거래가 되는데, 재개가 되죠. 네네. 굉장히 오늘 지금 벌써 한 7% 정도 7%? 떠서. 근데 그 거래 정지된 잠깐 동안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부터 해서 카카오 엔터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한꺼번에 좀 스며드는 것 같고 신풍제약도 5% 이상 뜨는 걸로 봐서는 우리 얘기했었던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그리고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뭐 강세 출발 예상되니까 오늘은 일단은 좀 이쪽에서 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강세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도 지배구조 분할 네, 이슈가 SKT. 있는데, 네네. 그거는 개장 후에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한화도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죠, 그죠? 네. 자, 이제 호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또 플러스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개장 후에 다시 시장을 접근하겠습니다.